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56강 실전사주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인성은 무인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인성은 생각이 없고 공부를 못하나?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쵸, 무인성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대략 10분에 1분? 뭐 15분에 1분 정도 계시죠. 그쵸? 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한 10여 분, 10대 명에 1분 정도, 보통 무자들 다 있잖아요. 뭐 무자, 그러니까 무식상, 뭐 무재성, 무관성, 무비겁, 무인성, 뭐 이런 형태로 오행 중에 뭐 한두 개 없는 거. 평균적으로는 오행 중에 하나 정도 없는 게 그냥 평균적으로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고, 다 있거나 아니면 2개 정도 없거나 하는 게 그 다음 확률인 것 같고, 좀 드물게 오행 중에 2행으로만 이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좋고 나쁘고라고 따지지 말자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예전에 실전사주 한 250 몇 강이었나 하여튼 실전사주 시즌 5번째가 6번째에서 그 무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핍인가 초월인가라는 식으로 제가 무자론, 결핍인가 초월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죠.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좌절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내 사주에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 사주에 없는 거 가지고 소가리 하지 마세요. 있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셔야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행복해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야 한다 같은 거.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에 신경을 쓰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거에 신경을 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오행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가? 뭐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 여행을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 장비를 가지고 그 캠핑을 다니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가령 이렇게 보죠. 캠핑을 장비를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캠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번 내 여행에 숙박업소가 빠져 있어. 숙박업소가 빠져 있으니 춥고 배고프고 얼어 죽을 사주인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대신에 숙박업소 대신에 내가 직접 셀프로 만들어 먹는 어떤 캠핑 장비의 즐거움을 누려보겠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가? 제가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유아교육과 학생인데 영어를 못해. 유아교육과 학생인데 영어를 못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유아교육과가 영어 해야 되나? 아니, 무슨 뭐 무역학과라든가, 뭐 국제 글로벌 학과라든가, 뭐 영어 교육학과라든가,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이러면 영어가 필수겠죠.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저 글로벌 회사에서 많이 근무하니까 뭐 경영학과 뭐 이런 데 나간다고 해도 영어를 좀 해주면 좋겠지만 뭐 필수는 아니잖아요. 호신 선생님 영어 못해요. 호신 선생님 영어 못해. 심지어 한자도 잘 못해요. 저 그냥 딱 사주 명리해서 쓰는 글자 30개밖에 몰라, 그냥. 아니, 그게 가르치는 데는 더 편해. 내가 영어 잘했어 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5편 가지고 다녀야 돼. 내가 한문 잘했으면 죄다 한문으로 썼을 거라고, 뭐 식신 이것도 다 한문으로 쓰고, 뭐 재성, 정관 이거 내가 다 한문으로 썼을 거야. 이것도 못 알아봐. 내가 막 이랬을 거라고, 이제 공부 좀 해. 내가 막 이랬을 거라고, 이제 아싸 하면서 이제. 나도 무식하니까 내가 한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유아교육과가 영어를 못한다고 슬퍼한다? 아니, 대신 애들 잘 가르치잖아. 영어 과목이 빠진 대신에 뭐 아동교육이라든가 뭐 아이들과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놀이 프로그램들, 뭐 아동들에 대한 건강 이런 것들을 하면, 영어과에서는 그런 거 안 배우잖아. 애 키우는 거 안 배우잖아. 그런 거니까 내 사주에 있는 거를 집중해야죠. 8칸에다가 내 하고 싶은 거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8칸에다 썼는데 세상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써 여기다가. 그러면 그래도 8칸에다 집중해서 뭔가 해볼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나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갈 건데 이번에는 내가 캠핑 장비를 가지고 직접 캠핑장에서 내가 물 길어다가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내가 캠핑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 호텔 리조트에서 편하게 여행하는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리조트에서 이틀, 뭐 캠핑으로 3일 뭐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절충보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걸로 뽕을 뽑겠다. 그걸로 뽕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특정 기운이 편중돼 있고 또 특정 기운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 사주다. 그래서 제가 전문점 사주와 편의점 사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주, 편의점 사주, 잡화점 사주, 백화점 사주 다 있어요. 같은 거죠.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주를 명리학에서는 오행구족이라는 말을 써서 뭐 좋은 사주다, 균형을 갖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럼 오행 골고루 갖추지 못한 사주는 어디 뭐 절름발이 사주인가? 아니지. 전문점 사주죠. 전문점 사주.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캐는 사주라는 뜻이죠. 오행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골고루 느껴봐요. 마치 종합뷔페에 가서 육해공 음식을 다 골고루 먹어본다. 대신에 음식의 깊이는 조금 얕다.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기운이 몰빵되어 있는 사주는 인생을 살면서 특정 경험과 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저는 전문점 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점, 낚시 전문점, 낚시용품만 집중적으로 파는데 낚시용품 외에는 안 팔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죠? 뭐 낚시용품점에 가가지고 뭐 가전제품 찾거나 뭐 아이스크림 찾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요분도 상담을 하면서 되게 사주 인생이 좀 되게 영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좀 기억에 남는 분이신데 여성분이세요. 오늘 이 사주 얘기하면서 무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명리 공부를 살짝 하셨는데 제 손님들 10분 중에 9분이 명리 공부를 좀 하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고로 이분이 지금 대학원 박사세요. 그리고 대학의 조교수시고 좀 있으면 교수님이 되실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명리 공부를 하고 사주를 보러 다녔더니 너 무인성이라서 머리 나쁘고 학문이 얇고 뭐 그러더래. 장사나 해, 장사나. 아닌데. 보통 그 명리학에서 이 수에너지를 지혜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수에너지를 지혜의 상징으로 보면 그럼 사주에 수 없으면 그럼 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그럼 머리 나쁜가? 아니잖아. 사주에 수가 수가 2개나 있죠. 근데 지지에 수원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신약하면서 지지에 수원지가 없으면 비는 오는데 강은 없는 거죠. 뭐 강이나 호수는 없고 비가 오는 거야. 이게 봄의 땅과 미토의 사막 땅 그리고 술토의 가을산에 내가 임수와 개수에 비를 내리고 있는 형태의 사주죠. 왜? 나무 심으려고, 나무 뿌리 내리려고. 지금 나무가 진토 땅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미토 땅이나 술토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다소 척박한 지형에 나무 심는 사주예요. 지금 이 사주가. 나무 심기 좋은 지역에 나무 심는 사주가 있고 나무 심기 힘든 지역에 나무 심는 사주가 있는데 사실 미션 난이도 누가 높을까? 당연히 척박한 지역에 나무 심는 사주가 미션 난이도가 높은 거야. 자 보자고. 기름진 땅에다가 나무 심는 사람이 있고 저기 이스라엘 사막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위대해? 사막의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잖아. 가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 즐겨보는데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한테 병충해에 강한 무슨 칡뿌리, 그 무슨 뭐 나무 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갉아가지고 주식으로 쓴다고 하네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이. 근데 그 나라에 병충해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대.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어떤 그 품종 개량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기술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기술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거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 게다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품종 개량 회사들은 돈 안 되는 일을 안 해. 아프리카가 무슨 돈이 있어. 돈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게다가 칡뿌리를 뭐하러 개량을 해. 그거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먹지 딴 사람들이 먹나?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어. 한국의 여러 박사들이 그 한국에서 되게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더라고.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에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곳에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량을 하는가 하면은 뭐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뭐 사막에다가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목초지로 나무가 자라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명 척박한 환경에 나무 심는 사주인데 지금 이 사주가 오늘 그 제 주인공이에요. 척박한 땅에 나무 심는 사주. 이거를 좀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유, 또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구나. 나쁜 사주. 이러면 다 안 돼. 아니, 물론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야, 나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주가 제일 숭고해 보여. 돈 되는 일을 하면은 뭐 그렇죠. 이번 생에 세속적으로 나 좀 성공해 보고 싶어요. 평탄한 길 걷고 싶어요 하는데 이 사주 척박한 교육 환경이 이게 지금 나무가 많죠. 사회궁에 사회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사주가 지금 갑인년, 병인월, 개미일, 임술시예요. 갑인년, 병인월, 개미일, 임술시. 갑인년생이니까 지금 4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이거 격국으로만 보게 되면은 상관격이 천간에 떴으니까 아주 진상관격이죠. 진상관격. 가상관격도 있고 진상관격도 있는데 오리지널 상관격이죠. 사회궁에 상관이 가득하죠. 거기 또 병화 떴으니까 상관 생재격이 되죠. 인중 병화도 투출됐고 인중 간목도 투출됐으니까. 자, 식상이라는 과정과 상관이라는 과정과 재성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져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결과를 본다. 성과를 드러낸다. 천간으로 성과를 드러낸다. 내가 건들면 성과가 드러난다. 라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게 능력 있는 사주죠. 여자분인데. 내가 뭐 하면 결실 본다. 뭐 이런 사주인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상관성을 편관하고 연결시키는 편관, 정관과 연결시키는 사주예요. 상관이라는 게 임기응변적 재주 재능을 뜻하는데 이거를 관성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시스템화, 매뉴얼화, 조직화한다 같은 거예요. 시스템화, 매뉴얼화, 조직화한다. 그 상관을 쓰는 조직단체를 만든다 같은 뜻이죠. 그럼 이 사주는 자신의 탁월한 상관 생재적 능력을 시스템 조직화하는 사주. 혼자서? 아니, 겁재랑 같이. 이 겁재하고 나하고 생각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조율해 가면서. 일단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농촌진흥청에 비유를 하자면은 가령 이런 거죠. 옛날에는 아사자, 기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식량혁명, 제1차 식량혁명이 있고 제2차 식량혁명이 있는데 제1차 식량혁명이 저 남미에서 대체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명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게 저기 신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신대륙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만들어지면서 그전에는 쌀농사나 밀농사로 먹고 살던 지역에 이제는 일정 그 농사 한계선 위쪽에서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지을 수. 그래서 러시아의 뭐 해바라기, 러시아의 옥수수밭 이런 데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확 늘게 됩니다. 옛날에는 딱 지구의 농장 생산물만큼만 인구가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2차 식량혁명이 1900년대 초반에 인공비료가 만들어지면서 그 무제한으로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량 증산이 거의 뭐 10배, 2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도 뭐 유전공학, 각종 농작물 기계화 공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죠. 산업혁명과 같죠. 자, 아무튼 이 사주는 인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는 사주인데 딱 봐도 이 사주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무 키우는 사주예요. 나무 키울 수 있는 3대 조건이 뭐냐면 땅, 햇볕, 물. 사회의 나무밭, 큰 나무밭을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고 병화로 성장시켜주며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수, 임수로 이물점을 줘가지고 비 오게 하고 강물 뿌려가지고 나무 자라게 해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진상관격이니까 뭐 싸가지가 없다. 이게 지금 딱 전형적인 저기 무인성 상관격 사주잖아요. 저 명리업계에서 여자 사주에 이거 많으면 사주 보러 갔다가 욕먹어요. 라는 대표적인 사주가 사주 보러 갔다가 다 네 탓이다. 남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다 네 탓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서름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게 무인성의 진상관격. 아주 그냥 상관 가득. 무인성 상관격 다 네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니까 남편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디서 봉변을 많이 당하냐면은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주를 보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여자를 내 아들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이분이 젊을 때 결혼을 한번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사주를 이분이 몰랐어. 순진해서. 사실 저는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남자 쪽 집안에 남편 될 집안에서 제 사주를 보겠다고 하는데 사주 바꿔서 가십시오. 사주 바꿔서 가십시오.
그쪽이 무슨 기독교 집안이든가 사주를 전혀 안 믿는다든가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든가 되게 마음그릇이 넓은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게 마음그릇이 편협하거나 너무 미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도되는 그래서 사주 가지고 사람을 막 재단해버리는 약간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마이너스 50점 받습니다. 이거 갖다가. 했더니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이 사주를 보러 갔다가 사주 보는 사람한테 여자가 기운이 너무 세서 남자를 이겨먹고 그러니 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지켜주고 며느리를 기를 팍팍 죽여야 된다. 와 이거 큰일 났어. 젊어서 27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왜? 너는 상관격이라 네 성질을 내가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남편을 잡아먹는다. 와, 생사람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말이 씨가 돼서 3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온갖 서름을 받으시고 이혼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약간 운명론에 약간 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이제 명리 공부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조교수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셨고요. 한 10여 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30대 초중반에 갑자기 뭔가 영감에 끌려서 이 운명의 끌림이죠. 영감에 끌려서 동물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일반 병원에서의 간호사는 뭐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든가 아니면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와서 간호조무사가 되든가 해야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죠. 물론 뭐 병원의 성형외과 상담 선생님은 뭐 굳이 그런 간호대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하겠지만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의 간호사를 하려면은 그런 제도권의 공부와 자격을 받아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동물병원의 간호사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학교 자체가 없어. 뭐 그런 전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동물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을 하기 싫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물병원에서의 간호사님들은. 이제 요즘에는 제도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수의간호과, 뭐 수의과라든가 이제 대학에서도 슬슬 그 동물병원의 간호사들을 위한 전공 과목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협회 자격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이제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이 교육과정과 이 자격을 습득한 사람으로 바꾸어라 하고 지금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분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주에 목기운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거를 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목기운이 상관이면 교육성으로 쓰기 좋고 내 제잣줄인데 어떤 교육이에요? 이게 만약에 금기운이 많으면 오래된 교육, 50년 전통의 뭐 이런 건데 이게 목기운이면 새로운 교육,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주는 이 새로운 상관들을 시스템,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주예요. 미토라는 땅에도 이식하고 술토라는 땅에도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다가 새로운 종자의 식물을 심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햇볕도 쬐고 개수, 임수, 다동원해서 이물, 저물 써보고 해가지고 결국 목의 기운을 제도권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이 사주의 기본 목표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사주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박사과정이 그 과정이고요. 현재 기존의 동물병원의 어떤 간호사들의 제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얼른 그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이걸 제도권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박사를 따고 지금 이 대학의 교수로 가고 여러 대학을 강의를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동물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어떤 단체나 협회 등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도화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아무나 다 하는 형태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시스템 제도화해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이게 지금 사주가 딱 뭐 하는 사주야? 상관을 관성과 결합시키라는 사주잖아요. 인미 기문은 좋아요 나쁘요라는 개념보다는 미토 땅에다가 인목 심겠다는 거잖아요. 미토 땅에다 인목 심게. 이게 무슨 뜻이야? 미토는 저기 추수 앞둔 땅이에요. 저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땅이거든요. 미토는 누구를 여냐면 신유수를 열어. 신유수를. 가을을 열어. 이게 끝물이야. 이 목 입장에서는 이 인목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이 뭐냐면 진토 같은 거예요. 진토. 축토는 약간 과거 희귀 같은 약간 느낌이고 진토를 제일 좋아하죠. 봄의 땅. 근데 미토는 약간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땅 같은, 야, 거기는 2달만 있으면은 겨울 금으로 다 수확해버리는 땅이잖아. 술토 같은 경우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술토는 마지막 땅, 엔딩 땅 같은 느낌이지. 인호술 운동의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갑인목을 쓰는 사주가 술토 땅을 개척하는 사주 형태. 호신셉이 갑인일주인데 시주에 술토를 가지고 있죠. 이 맨땅에 헤딩하는 사주에. 술토 땅, 오래된 옛날 땅에다가 새로운 거 도입하는 사람. 오래된 구닥다리 땅에다 술토 땅에다가 새로운 거 도입하는. 호신쌤이 하고 있는 명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명리학이라는 약간 구닥다리 학문 같은 느낌인데 거기를 야 우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해봅시다. 인호술 삼합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해봅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주가 그래서 원래 요 갑인목이 술토까지 가면은 저 변방에 개척되지 않은 땅까지 나무의 기운을 펼치겠다. 미토라는 방식도 동원하고 술토라는 방식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어떤 좋은 품종의 농작물을 갖다가 척박하고 메마른 미토 땅에다가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술토는 돌산이죠. 돌산. 바위산, 삼각산, 돌산. 이게 신유 술이니까 신유 금에다가 흙 빌어놓은 거잖아. 척박한 가을산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는 땅에다가도 연결을 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같은 거죠. 이런 경우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 확산하는 사주라고 해석하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겠대. 이거 거의 뭐 신의 계시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멋지죠? 되게 멋있는 분이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당신은 사회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할 분입니다. 뭔가 운명에 이끌려 30대 초중반에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동물병원에서 일을 해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세계가 생기는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하는 일에 전문 자격을 따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디지털 대학의 수의 관련 과를 들어가서 보통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학년으로 이제 디지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의 관련돼서 꽤 유명한 대학이 건국대인데 건국대 수의학과에 가서 교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석사과정을 마무리 짓고 지금 박사과정으로 옮겨가면서 대학에서 조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훌륭한 인재시죠? 갑자기 금기운이 그냥 우당탕탕 쿵탕탕 금기운이 들어오죠. 금기운. 대운에서 금이 강하게 들어오죠. 사주에서 제가 오늘 제목이 무인성은 생각이 없고 공부를 못하나? 아니다. 그래서 너무 무자론을 너무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자 좀 이런 느낌. 제가 무자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무자론을 좀 이걸 그냥 있는 액면가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너는 무재성이니까 돈이 없어. 너는 무관성이니까 개념이 없어. 너 무인성이니까 생각이 없어. 너 무비겁이니까 사람이 없어. 너 무식상이니까 재주가 없어. 이거 좀 웃기잖아. 호신쌤이 무식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자론을 들으면 살짝 반감이 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호신쌤은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뭐 그냥 맹탕. 평소에 5호 참고로 호신쌤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러고 있는데 평상시에 호신쌤이 5호예요. 5호. 강의할 때 호신쌤이 한 3호나 2호 정도 되고 가끔 약간 또라이로 바뀌면 6호, 7호, 8호 그러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제 이러는데 이제 지난주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6호, 7호 호신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춤을 출 뻔했어 이제 출 뻔했어요 이제 근데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바뀌더라고 잘 엄마 쑥스러워라 해가지고 그래.